안녕하십니까.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 재미보라팀의 박명진입니다. 간추린 익산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오늘 익산 소식 전해드릴 선생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선글라스 낀 농부 임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산동에서 온 박명진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동산동에서 온 박타한입니다. 오늘 목감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마스크를 썼고 목소리가 안 예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한가fun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선글라스 낀 농부는 새로 지금 개발하신 아이템이신가요? 작년부터 예. 선글라스 낀 농부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시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익산 학교 수강생 선착순 모집 내용인데요.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시민문화학교 익산학교를 개강한다고 합니다. 익산학교는요, 익산의 역사, 문화, 현대, 인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서 30명의 전문가를 강사로 구성해서 현장 강좌 위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학기별로 총 4과목씩 총 2회 운영하고 과목별로는 3학점을 부여하는데 총 8학점을 취득해야 수료하며 수료 후에는 다음 학기의 강사 및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월 20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이고요. 과목별로 중복 신청도 가능하고 현재는 대기자를 모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익산시에서는 그 문화도시 335라고 해서요, 이제 익산 시민들이 익산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그런 활동을 이제 335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올해 문화도시 335 주제가 공원과 아파트예요. 네. 내가 이제 뭐 공원이나 아파트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 이런 예. 주제로 해가지고요. 참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희망현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4월 9일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5인부터 7인 이하로 팀 구성해가지고 총 40팀을 선정을 하니까요. 이제 익산시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 4 모은데 3명부터가 아니라 5인부터. 그러네요. 근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3인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익산 뭐 소식지나 네, 이런 그냥 5인부터. 현수막이나 이런 거 공고에서는 이제 5인 이상으로 이렇게 네, 나옵니다. 혹시 이 사업 경험해 보신 분? 저는 없습니다. 예, 네. 4인이라서 안 될 것 같아요. 저 작년에 오. 이거 참여했었습니다. 작년 주제는 뭐였나요? 작년 주제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 저 어제도 기억이 안 나니까. 같이 이제 모임 하셨던 교육 들으셨던 이제 선생님 한 분 중에 이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신청해서 네. 하자 하셔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신청을 하시고 이야기 촉진자가 파견이 돼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뭐 서로 이야기 나눴나 봐요. 네. 촉진자가 있으니까 좀 그냥 서스럼 없이 그냥 막 다 이야기가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시죠.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익산시에서 노후 경유차와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조기 폐차 차량의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신청일 이전 6개월부터 현재까지 익산시에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는 4, 5등급 경유차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2009년 8월 13일 이전에 매출 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트럭 요 3종하고요. 지게차 굴착기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폐차 지원금은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인데 그런 대상자 선정과 그 다음에 정확한 지원 금액은 신청이 종료되고 난 다음 4월 28일 일괄적으로 문자로 발송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 임윤 선생님 저 조기 폐차 뭐 연락 왔다면서요? 네. 건설 차량 갖고 계신 거예요? 덤프트럭? 건설 차량은 아니고요. 덤프트럭 아닌가요? 이제 아. SUV 경유차인데 네네.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아, 이제 예. 이번 달에 날라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얘를 이제 보내야 될 때가 있구나, 됐구나. 언제까지 폐차를 해야 된다고 날라갔던가요? 그거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고요. 이제 언제까지만 이게 신청을 해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액이 이제 폐차 지원금을 금액이 받는 거죠?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감 장치를 달게 되면 차가 금방 망가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저건 장치를 달면 또 오히려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달아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빠 예. 차가 1년 만에 네. 망가져가지고 아, 예. 그래요? 차를 그건 예, 해버리게 관리하는 됐거든요. 방법이 우연의 일치인지 예. 모르겠는데요. 그 관리하는 방법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그거는, 듣기는 그거는 익산시에 일단 문의해 주시고 혹시 끝나고 네, 음.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가 났거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네. 예, 익산시에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 임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4월 30일까지 농촌 지역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서 귀농 기촌인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입니다. 대상되는 주택은요, 읍면동 지역의 빈집 및 공가로서 리모델링 후에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단독주택이어야 합니다. 최소 4년간의 무상 임대 조건으로 가구당 2,500만 원의 사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빈집의 입주 자격은요, 귀농 기촌인과 주거 취약계층, 그러니까 기초, 차상위, 한부모, 노인, 청년,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이 되겠고 4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주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네요. 여기 한부모, 뭐 노인, 네. 청년, 장애인 뭐 이런 분들.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는데 안 돼. 네. 시골에 진짜 빈집이 많은데 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보기에 좀 이렇게 흉물스럽고 또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서요. 그런 걸 정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정비도 하고 이제 집이 활용도 필요하신 하고. 분들께는 또 활용도 무상으로 하고. 드리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 폐가전제품 내 집안 맞춤 수거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구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곳과 함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중소형 폐가전제품인데요. 별도의 신청 없이 분리수거처럼 정해진 날에 무상으로 수거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는 대형 폐가전 제품이 대상인데 이번에는 중소형 제품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고요. 4월 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서 및 안내문 확인 후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청소 자원가 팩스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팩스가 없는 분은 신청을 못 하겠네요. 뭔가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요즘은 생각이 스마트폰으로 맞아. 앱이 모바일 팩스가 있어가지고요. 가능하니까. 모바일 팩스.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니까. 제가 누구나 스마트폰은 다 있어. 안 쓰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뉴스가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몇 개를 건너 정말 많이 간추리셨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찾다가 잘했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폐가전 수거를 할 때 보통 그냥 이제 중고 취급하시는 판매자분께 네.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보통 새 거를 네. 사면 회수를 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도 예, 해주시죠. 그랬는데 네. 새 거를 안 사더라도 그니까요. 버리는 거를 무료로 수거를 해야 한다고 네, 하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소 가전이 어디까지가 중소 가전인지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네.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뭐 같네요. 토스트기 이런 것까지 수거는 안 해갈 것 같아요. 그게 왠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될까요? 소형 가전 딱 될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잠깐! 무상 맞춤 수거 대상인 폐가전을 확인해 보세요. 다시 본론으로! 네, 다음으로 다음 이제 소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분들은 취득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익산시에서 환급을 진행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6월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생애 최초 주택에 이달 개정이 된 지방세 특계 제한법, 발음이 어렵네요. 지방세 특계 제한법, 예, 감면 규정을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납부했던 취득세도 이제 환급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제한법이 그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소득 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취득세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집 하나 사셔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세금도 네. 뭐 한 10억짜리 사셔도 괜찮아요. 200만 원 때문에 10억을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얼른 돈을 모아가지고 네, 내 집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전에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4대 종교 성지 걸으며 마음치유, 그 4대 그 종교 성지. 네, 성지를 투어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지금 기술 담당해주신 승철 쌤이 실제로 다녀오시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다뤘을 때보다 약간 좀 알려졌던 내용들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4대 종교 그 순례길 걷기는 7월 1일까지 금토 10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기한이 남아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저희 그 다다 익산 그 익산 시정 홍보지에도 한 번 더 네.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바이 성당, 원불교 총복, 뭐 두동교회, 미륵사지 등 여러 순례길 코스를 돌면서 익산이 그 4대 종교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역사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일단은 참가비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2만 원.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다음에 네, 또 금년에는 가보려고. 한번 같이 한번 가도 네,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작년에 하다가 이제 겨울에 잠깐 쉬었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봄이 되니까 다시 하는 걸 같은데 4대 종교는 아시다시피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맞아요. 4개 4대 종교인데 익산이 가까운 근거리에 이 4대 종교에 조금 그 특색 있는 곳들이 있어서 맞아요. 두동교회 같은 경우도 그 이렇게 옛날에 남녀가 따로 앉을 때 귀엽다. 남자 쪽 여자 쪽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네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원불교 중앙 총부가 익산에 있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신곡사나 이런 이제 절 뭐 나바이 성당 뭐 유명한 천주 성당 등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아마 이렇게 지금 4대 종교 관련된 행사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네. 2만 원씩 우리 모아가지고 네. 한번 가보는 걸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익산시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아직 기한이 조금 남았으니까 서둘러서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1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체험 자체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네. 백제 시대의 기술이 집적된 저온 저장고가 확인됐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백제 왕실의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백제의 대형 석축 저온 저장고 2기가 고도 보존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동 역사공원 조성 부지 내에서 발굴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최초로 통기구, 바람의 통하는 통기구까지 갖춰져 있어서 공기순환과 습기도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이 집적된 그런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가진 그런 오늘날의 냉장고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저온 저장고라고 합니다. 왕궁면에 있는 왕궁이 유적과 상당히 또 비교해서 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도 그 보도할 때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사실은 그냥 보면은 그냥 이렇게 구덩이가 2개가 있는 건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네네. 그냥 구덩이인 줄 알았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그게 이제 상당히 돌로 다 이렇게 벽을 쌓고 공을 들여서 구덩이를 팠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이렇게 창이 그러니까 환기를 할 수 있는 구멍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정말 공을 들인 그
구덩이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씨앗이라든지 아하. 그러한 그러니까 식품을 저장한 걸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흔적들이 발견이 돼서 이게 진짜 그 냉장고의 역할을 이렇게 저온 보관을 하던 장소라고 이제 그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선조들의 그 아주 뛰어난 과학 기술을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는 저희 간추린 뉴스에는 없지만 짧게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 저희 인근의 그 봉동이라는 완주군 봉동의 네. 생강이 유명하잖아요. 봉동 그쵸. 생강. 이 봉동 생강이 그 농업 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주요 그 국가 농업 유산 그 이유가 생강을 저장하는 생강굴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아. 그 옛날 집들은 생강굴을 다 팠는데 아, 그 진짜요? 생강굴이 구들장 밑으로 파요. 집 옆으로 굴을 문을 내서 그래서 겨울에는 구들장 열기 때문에 온도가 춥지 않게 얼지 예, 않게. 그런 그래서 아하. 이런 이제 냉장고와는 조금 개념 반대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보관 기술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좋았던 것 같아요. 지혜가 아주. 월동 저장고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러네요. 호호. 일반 농가에도 보면 다 지금 좋은 저장고가 다 웬만하면 가정집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보면은 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뭐 프랜카드 붙인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중요하죠. 저장고. 그러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아까 저기 같이 했어야 되는데 농촌 주거 개선으로 농촌의 주거를 개선해서 귀농귀촌을 유도한다는 내용 소식입니다. 농촌의 노후주택을 개량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해주는 내용인데요. 지금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17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까지 몇 가구가 모집된지는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신축, 기축, 재축은 최대 2억 원까지 그리고 증축이나 대수선, 크게 수리하는 부분은 최대 1억 원까지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 지원을 하는데 고정금리 2% 절이죠.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그중에 선택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19년이요? 예, 세부적인 사항은 익산시 주택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농촌에 이제 집이 비어가고 노후되고 하는 게 많다는 그런 네.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시골에 놀러 가면 아주 헌집과 아주 번쩍한 집이랑 되게 여러 공존을 하고 있죠. 네,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지금 요즘 최근에 어르신들 이렇게 찾아뵙고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정말 시골에 빈집이 많아요. 네. 그쵸. 그리고 그런 빈집들이 자꾸 생겨나요. 어르신들이 예, 일이 변고가 생길 때마다 집은 자꾸만 빈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생겨나기 네. 때문에 이 사업을 그냥 뭐 쉽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융자를 해서 고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고쳐서 대여를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상 예, 거죠. 개선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뉴스. 아, 네. 다음 소식은 제가 또 전달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황등도서관에서 기류의 인문학 관련해가지고 5년 연속 그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기류의 인문학 사업은 도서관에서 문화, 역사, 예술 등 지역 인문가를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강연이나 탐방에 참여를 해서 인문학을 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공모 선정이 됐잖아요, 이제 황등도서관에서. 네. 그래서 운영비와 강사비를 전액 지원받으면서 이제 자유기획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인문학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6월 말부터 7월까지 진행을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각 도서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이런 있더라고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죠. 황등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아, 그쵸.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가 이제 오면 좀 관심을 가지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아, 황등에도 도서관이 있구나. 이런 맞아요. 사업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혹시 이제 보이면 또 들릴 수도 있는 그런 그쵸. 거고 하니까 예, 좋은 것 같습니다. 5년 연속이나 선정됐는데 잘 몰랐던 거. 그니까요.
익산이 진짜 교육에 약간 정말로 진심이구나라고 느끼는 게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의 기회가. 네, 네. 네, 한번 참여를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네, 뉴스는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익산의 도순 저수지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수달과 원앙의 서식이 확인되어서 왕궁면에 있는 도순 저수지, 일명 용화 저수지 또는 수경 저수지라고 부르는 이 저수지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다음 달 말인 4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이고요. 5월 1일부터는 낚시 행위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최근 물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저수지 쪽에서 이 낚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런 참고하시고요. 또 이게 천연 기념물이 있는 그런 데는 벌금이 그렇죠. 낚시하다 벌금까지 그렇죠. 이렇게 물게 됩니다. 저는 이제 낚시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저수지에 물이 줄면은 물고기는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물고기도 그 물고기도요, 이렇게 수로 따라서 내려가요. 아. 지금 이 저수지가 저희 친정 동네에 있는 그 네. 저수지인데, 용화 저수지 그럼 용화산 네. 근처인가 보네요. 네, 용화리, 맞아요. 예. 왕궁면 예. 쪽으로 이제 주소는 들어가는데, 여기가 용화리에 사는 애들은 용화저수지라고 하고, 네. 저희 마을 애들은 시대저수지라고 하고, 예. 이제 군부대가 있었던 쪽이라서, 이제 수경저수지라고도 부르고, 네. 이제 도순리에 들어가니까 또 도순저수지라고도 하고, 좀 이름이 여러 그냥 가지 이름으로.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이 저수지에 그 금붕어 양식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금붕어 양식장에서 그물이 이게 한번 터졌거든요. 야, 저기 양식장에 그물이 터졌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농번기 때 물을 이제 다 밑에 논에 대야 되니까 물을 틀었더니 이 수로로 다 나온 거예요. 몸에 그럼 그 금붕어가 금붕어가 살았나요? 아. 네, 그래가지고 모내기 할 때였는데 지금 수로에 야 금붕어 떠내려간다 해가지고 가서 금붕어를 진짜 몇 마리를 많이 잡아다가 네, 좀 몇 번 키우고 그랬었거든요. 네. 물이 줄면은 물고기들도 그렇죠. 다 내려갑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 저수지가 낚시터가 있어요. 그래요? 이거 허가 받아가지고 낚시터가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문을 닫아야 그러면 네. 이 소식이 중요한 소식이네. 모르고 그냥 당연히 낚시하면 되는 줄 알고 그쵸.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거기는 이제 허가 받은 곳이라서 낚시터가 운영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천연기념물 이 수달이나 원앙이 이게 확인이 되면서 지금 이제 그 낚시터를 운영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거기 좀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제 다른 낚시터는 안 가봤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게 부표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뭐 텐트도 있어서 맞아요. 노져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낚시터는 이제 그러게요. 없어졌죠. 아니 이제 낚시를 하면서 이게 또 발생한 부차적인 문제가 이제 쓰레기 문제가 심하고 또 이렇게 떡밥이나 그러니까 미끼를 이용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 맞아요. 수질 오염 이런 것들이 네. 발생해서 이제 이런 천연 기념물 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요. 그런 제도죠. 그런데 어딜 가든 꼭 물길이 있는 곳에는 낚시 배를 들고 그렇죠. 계신 분은 어디서든지 참 보는 것 같아요. 또 수달도 또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니까. 네. 수달이 나왔구나. 예.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다음 소식은 보석 대축제가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예, 왕궁면에 그 보석 박물관이 있잖아요. 네, 있죠. 여기에서 4월 5일부터 16일까지 해서 이제 보석 대축제가 개최가 되는데 이제 매년 행사가 있어요. 이때 기간에 가면은 이제 벚꽃은 좀 많이 졌을 거고요. 이제 철쭉이 이제 올라올 때라 좀 많이 그렇죠. 예쁘고요. 아이들 데리고 가서 구경할 만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박물관이랑 거기에 이제 공룡 테마파크랑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가도 좋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가도 좋은 장소입니다. 보석 대축제 여기에 많이 참여하셔서 익산의 보석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요. 익산의 보석 많이 사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석 좀 반짝반짝. 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보석이요? 보석 박물관에서 좀 사기도 하고 하셨어요? 가서 한번 구매는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
네. 코로나 때문에 네네. 아직 못 가봤어요. 아, 그래요? 한 번도요? 갔었는데 구경하러 갔었는데 그 당시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못 갔어요. 별로. 거기 보석이 판매장도 우리 판매장도 있습니다. 익산이 네. 또 보석 산업이 우리 익산에 큰 또 그렇죠. 뭐 역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 지금 약촌 오거리 뒤쪽이 예전에 수출 자유구역이어가지고 네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보석 가공을 해서 맞아요. 수출을 하다 보니 이제 보석이 이제 보석 산업이 발달을 했었고 지금은 조금 예전보다는 좀 맞아요. 시들해졌겠지만 그래도 좀 과거에는 우리 보석 국내 산업이 최대의 보석 그렇습니다. 산업 단지라고 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익산에 소재하고 있는 원광대학교에서 이제 보석 세공학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제 한번 대축제를 가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직업교육 같은 경우도 익산에는 다른 지역도 있긴 하겠지만 주얼리 디자인 그렇죠. 관련된 게 직업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익산시만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 뭐 비싼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서민들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네. 있으니까 구경 에메랄드. 액세서리 많이 있으니까. 구경 예. 공짜입니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드릴게요. 익산형 근로 청년 수당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어서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익산시 소재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을 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라면은 이제 지원 대상과 자격이 되는데요. 이게 궁금하신 분은 이제 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네 중위소득. 자격증명을 보시면 내가 내 앞으로 몇 명이 이제 가족이 올라가 있나 확인 가능하고 그다음에 납부 확인서를 보면은 이제 기준 중위소득 몇 %인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혹시 대상자가 되십니까? 저는 이거가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 내용으로는 월 30만 원씩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다이롬 카드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모집 기간이 3월 27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빨리 그래서, 신청하시면. 익산 청년시청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방문 접수도 익산 청년시청 1층 청년 민원실에서 받고 있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아마 가장 간편한 건 온라인 접수가 아닐까 싶고요. 이게 3년간 월 30만 원씩 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큰 혜택이라는 금액이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다이롬 카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쵸, 없으시면 만들어야 된다고 거기 써 있더라고요. 예. 익산시는 진짜 다이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에 민진쌤 나오셨었잖아요. KTX로 대전 출퇴근하시는. 돌을 넘는 여자. 네, 맞아요. 돌을 넘는 여자. 그 경우에도 이제 KTX 장거리 출퇴근 분들한테 그 교통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경우도 다이롬으로 다시 캐시백, 다이롬으로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비슷한 사업으로 원래 전라북도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이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모집이 끝났는데, 그거는 1년 동안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산시께 굉장히 그에 비하면은 굉장히 혜택이 큰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상 이렇게 정리해 주신 노은희 선생님께 맞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리면서 맞아요.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023년도 익산시 시민기록 활동과 양성 과정 소식입니다. 이 교육 과정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다음 소식인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우리 익산 시민이 기록이야말로 역사다. 기록이야말로 역사다. 뭐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우리 익산 시민 공동체가 기록 산책에 나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익산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신데 선착순 30명까지고요. 4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 교육을 하게 되고 그중에 한 번은 현장 견학도 포함됩니다. 그 교육 장소는 바로 익산시 모현도서관 세미나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최승조 좋은 것 선생님하고 같습니다. 저하고 지난해에 같이 교육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 교육은 저희가 받아봤으니까 알지만은 정말 이 시민으로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역사, 정말 이 책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역사까지 구전되는 역사까지도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니까 많은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꼭 참가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교육이고 또 그 익산시에서 민간 기록물을 수집한다는 내용인데요. 3월 1일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5월 14일까지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문화와 익산과 관련된 문화 기록, 예술 기록, 또 익산의 변천, 익산의 생활상 그런 각종 기록물들을 뭐 공모하니까요. 익산시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약간의 어떤 그 금액도 또 지원이 되기도 하고 10월경에 저 익산 그 미술관에서 전시회도 합니다. 그때 나가서 또 이렇게 전시도 되고 하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되니까 익산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그 전시도 하고 네, 또, 했습니다. 예, 해설도 작년에는요. 하셨고 맞아요. 선생님이 예, 해설도 예. 해주셨어요. 첫 해에는 한 800점이 공모가 돼서 모집이 돼가지고 네. 했다가 작년에는 거의 2,000점, 2,500점까지 됐는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 올해는 더 많은 또 자료가 나오기 기록물이 기대합니다. 점점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죠. 기록물이 홍보가 덜 되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록이 될 수 있을까 의아해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꾸만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록이구나 그럼 하면서 올해도 많은 기록물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네네. 다음 소식으로는 저번 주에도 다뤘던 소식이지만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익산 문화재 야행 소식인데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백제 왕궁리 유적지 일원에서 하는 행사고요. 개막 행사는 4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합니다.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네. 관련돼서 사전 예약도 프로그램들 받고 있고, 홈페이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소개도 하고 있는데, 저는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많이 눈에 띄긴 했어요. 뭐 사리 장엄구 등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백제 수막새 만들기 이것도 있었는데 저희 저번에 박물관에 가서 예, 배웠었을 때 안막새, 네, 수막새가 안막새 있죠. 수막새를 배웠고 그렇죠. 또 그 막새 연꽃 무늬가 아무나 할 수 없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막새 만드는 체험도 눈에 들어왔었고 네. 그다음에 왕궁에서 그 곡수로의 연꽃 등을 조그맣게 띄우는 체험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것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제가 제일 또 눈에 띄었던 거는 왕궁을 거닐다 이래가지고 왕궁리 유적의 야간 탐방로에서 해설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번에 박물관에서 그 해설사분의 네,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해설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도 굉장한 그렇죠. 것 같아서 이거 굉장히 이 프로그램 탐이 났고요. 네. 그다음에 1년 중에 야행 기간 동안에만 백제 왕궁 박물관을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낮에 가는 거랑 또 다를 것 같아서 야간도 보고 싶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백제 왕궁이 유적하면은 또 벚꽃 명소잖아요. 거기 사진도 찍을 수 있게끔 포토존도 돼 있고 한데 그래서 밤 벚꽃도 되게 예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행이라는 게 밤에 돌아다니는 거 얘기하시는 그쵸 거죠? 그쵸 예. 그쵸. 그래서 그 백제 왕궁이라는 게 사실 그 왕궁리 유적지 네, 5층 석탑 있는 그 네네네네. 일대가 네, 지금 이런. 왕궁으로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박물관도 있고 맞아요. 예. 미륵사지로 가면은 안 되네요. 어, 미륵사지도 하나요? 합니다. 예. 미소지도 아, 합니까?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이 주차 문제가 또 교통 문제가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잠깐 소식 안내 전해드리면 메인 주차장에서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미륵사지에서 왕궁리가 이제 있고 또 서동공원에서 익산고 왕궁리 유적까지 가는 또 셔틀이 있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에서
왕궁리까지 가는 이런 또 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내에서 가는 순환 버스가 또 두 개 코스가 있습니다. 뭐 익산역, 모현도서관, 원대병원 맞은편 버스 승강장, 또 기업은행에서 다사랑 부송 동산 아파트, 그래서 공설운동장, 네, 그래서 백제 동시가. 왕궁까지 가는 코스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산동에 가시더군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예술의 전당을 거쳐서 백제 왕궁으로 가는 팔공 네, 거쳐서 가는 코스가 있으니까 이 코스 버스 시간표를 노선도하고 시간표를 참고하셔가지고 그렇죠. 주차하면 이제 예, 해결하시고. 셔틀이 짧으면 15분 간격, 예. 그리고 좀 긴 거는 45분 간격으로 15분, 20분, 40분 간격으로 40분 간격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무조건 셔틀을 타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거기 이제 주차장은 거의 지금 폐쇄를 한다고 하고, 그래요? 예, 그 셔틀을 무조건. 이용을 하라고 그러네.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셔틀을 예. 타야겠네요, 진짜. 그리고 그 특히나 이제 공연이 중요하잖아요. 공연 프로그램. 네. 뭐 이제 대마집도 아무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문화재 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악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퓨전 국악, 전통 뭐 공연. 궁중 연회, 그다음에 뭐 풍물단의 무용 합창, 뭐 이런 퓨전 국악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니까 또 버스킹도 많이 열리고 하니까 시간 프로그램 찾아가지고 구경하시면 좋겠어요. 네. 무슨 4대 농악 중에 1위 농악이 일위 농악.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미륵사지 앞에서 공연하는 걸 구경을 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우리 방송 참가하셨을 때 이다은 아, 소리꾼 네네. 또 요번에 공연에서 그래요. 하시니까 시간 되시면 또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응원해 주세요. 네. 또 제자잖아요. 맞아. 네. 받으시고 네. 계시네. 네, 셔틀 타고 꼭 가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저희 뭐 익산시 소식은 아니지만 시 소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저희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의 소식을 짧게 한 두어 가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메타버스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잽이라고 있나요? 네, GEP 잽 활용 기초 교육을 4월 11일부터 12일 이틀에 걸쳐서 저녁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2만 원에 저렴한 가격에 모시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방송 제작의 첫걸음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가르쳐주고 또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2회 정도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10회를 합니다. 매주 화요일 10회를 하고요. 5만 원의 수강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2회 2만 원보다는 50% 저렴한 것 같아요. 10회 5만 원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꽤 오래 됐거든요. 이 보이는 라디오 제작 교육은. 그래서 다 우리 수료했죠. 수료, 뭐 4기, 뭐 5기, 네, 맞아요. 뭐 6기 맞아요. 이렇게 다. 그래서 이 보이는 라디오 방송 제작 교육을 참여하시고 희망하시면 또 저희 재미보라의 신규 멤버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오셔야 될 텐데. 이게 많이, 지금 많이 오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4월 1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일찍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익산 시민 누구나이긴 하지만 2007년 이전 출생자라고 합니다. 2007년 이전 출생자면은 이게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웬만한 분들 다 될 것 같습니다. 학생 계산이 안 돼가지고. 학생은 좀 하지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야외 영화관 사업을 4월에 저희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사실 지금도 10명 이상만 모이면 우리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가 있어요. 지하에 맞아요. 영화관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지만
이제 봄도 오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센터에서 우리 좋은 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맞아요. 예, 그 영화를 상영을 해주고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총 금요일, 토요일 5번을 4월에 실시를 합니다. 뭐 4월 14일, 15일, 21일, 22일, 그리고 28일. 그래서 뭐 유천 생태습지라든지 익산 교도소 세트장, 배산 체육공원, 웅포 관광지구 곰개나루터에서도 하고 용안 어울림센터 야외 공연장까지 예, 5군데에서 5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어떤 영화를 상영할지 예. 네. 아직 모릅니다. 아, 네. 뭔가 지금 뭐 뭔가, 예. 영웅하고 최신일 수도 있다는 네, 최신 영화일 거라는 몇 소식이 가지 아직 들리는데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네, 네. 예, 다음 주까지 확정을 해서 상당히 최신 영화 예, 그러니까요. 막 개봉이 끝난 이런 영화들을 따끈따끈. 예, 따끈따끈한 영화들을 볼수 이- 있지 않을까. 그 다양한 장소에서 예,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시민뿐만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의 참여와 또 그 관람 예, 부탁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 뉴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우리 단추리 익산 소식 전해주신 우리 패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같네요.